최근에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 하시거나 또는 결혼을 하려고 해서 신혼집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전셋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지, 결혼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라, 기분이 어때? 좋아. 무섭지 않아? 두 발 타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졌지? 지우라 어디까지 갈 거야? 우주까지 갈 거야? 그래, 우리 앞에 길이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 끝까지.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50대, 60대를 넘어가거나 70대를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은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보다는 자녀분들에 대한 얘기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60대, 70대의 그 50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분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분들한테 또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처갓집에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어요.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처갓집에 올 때마다 결혼을 했을 때의 생각이 나요. 결혼을 하러 이제 장인어른한테 처음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납니다. 그때 얘기를 잠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기로 했는데 장인어른 댁에서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아침부터 한 끼를 안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체구가 그렇게 뭐 뚱뚱하거나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나요. 그런데 장인어른하고 이제 장모님 되실 분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 하루 종일 굶고 저녁에 갔던 기억이 나요. 제 처갓집은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갔을 때 이제 고봉이라 그러죠. 은색의 밥그릇에 정말 수북하게 밥을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 그 밥을 그냥 순식간에 다 먹고 밥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밥을 더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 인생에 그때가 밥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끼가. 그래서 이제 저도 결혼을 하면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또 지금 어려운 이 바이러스 사태나 시국에 가정을 꾸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후배들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 얘기가 결혼을 앞두신 분들 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도움이 된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제 생각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많은 후배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비혼이라고 해서 아예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후배들도 많아요. 주변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 나이가 42인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결혼을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이 이제 필수, 무조건 해야 되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선택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내가 현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내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집, 보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200만 원,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그런데 이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살기도 벅찬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뭐 임신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이 둘 중에 한 명만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현저하게 지금도 적은데 그 적은 소득을 가지고 이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 형님, 제가 뭐 2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버는데 이걸로 아이 둘을 낳아가지고 결혼하면은 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님 생활비 얼마나 드십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가지고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생활하기에는 힘들죠. 또 초등학교를 만약에 아이가 가게 된다면 학원 하나만 다니더라도 학원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멀게 생각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지금 현재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100번 맞다.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아이 둘을 키우고 아내가 이제 뭐 임신을 하거나 직장을 이제 못 다니게 됐을 때 외벌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200만 원씩을 12달, 1년을 다 모아봤자 2,400만 원인데 연봉으로 따지면 그 2,400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도 2억 4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제 생각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어려워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기로에 섰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현재 200만 원 버니까 아, 결혼을 이제 못하겠구나, 힘들겠구나, 내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하면서 아이라고 하는 내 생명체, 내 아이가 생김으로써 나의 생각이 틀려지고 나의 능력치가 틀려집니다. 이거는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 또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아이가 생김으로써 나의 생활이 틀려지게 돼요. 어떻게 틀려지냐면 아이가 생김으로써 내가 소주 한 병을 더 먹고 싶어도 절제하게 됩니다. 참게 돼요. 왜? 내 아이한테 맛있는 거를 하나 더 사주기 위해서. 내가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놀고 싶다고 하더라도 절제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절제를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을 때 누가 힘듭니까? 내 아내가 힘들다는 거죠. 내 아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죠. 아버지도 키우고 어머니도 같이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임성배라고 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다 하면 내 아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나를 절제하고 내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내 아내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친구들은 섭섭해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생에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내가 결혼을 하면서 내 아이한테 충실하고, 그리고 내 아이를 키움으로써 내 부모한테 효를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아이가 생기면 나의 능력치가 한계점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치가 무한대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면 내 생활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계점만을 보고 있는 거죠. 이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도구가 결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벽에, 저는 지금까지도 아내하고 우리 두 딸하고 같이 잡니다. 한 방에서 같이 자요. 절대로 밖에서 따로 뭐 저만 잔다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네 가족이 한 공간에서 같이 자는데, 제가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딸 둘하고 아내가 자는 모습을 이제 볼 때가 있죠. 새벽에 늦게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새롭습니다. 뭐 아빠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내 아내하고 내 두 딸들한테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들에 어떤 것들을 더 집중하고 역량을 더 넓혔을 때 내가 수익을 많이 벌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혜택들을 아이들하고 아내한테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워라밸이라 그러죠. 워크하고 라이프의 밸런스를 잘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과 나의 생활, 밸런스를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죽어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요일이 됐을 때는 우리 아이들하고
자전거도 타고 아내는 좀 쉬게끔 하면서 제가 설거지도 하고 아이 뭐 음식은 잘 못하지만 짜파게티라도 좀 해서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하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제가 아이들하고 제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이제 곧 죽을 건데 그냥 와이프하고 저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아이들한테도 내가 나쁜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재밌는 얘기하면서 살면서 이 생들을 남은 인생들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결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차이 나는 제 동생한테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네 삶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네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고 존경받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는 하나가 이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이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내가 100만 원을 버느냐, 50만 원을 버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나의 한계점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내가 지금은 반지하 월세를 살고 있어도 내가 타워팰리스에 어떻게 입성을 할 것인가? 삼성 아이파크에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게 된다면 이런 아이들, 결혼, 하나의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 되고 내 삶에 있어서 큰 가치를 부여하고 아이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내가 또 아내한테 기댈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기댈 수 있는 하나의 수레바퀴 내축이 같이 있어야지 굴러가는 것처럼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돈에 대해서 돈을 내가 많이 못 벌어서 결혼을 못 하겠다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행여라도 제 영상을 만약에 보는 분들이 있다면 결혼을 함으로써 나의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생활 패턴들을 절제할 수 있고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내 목표를 설정해서 내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갓집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났어요. 또 결혼을 했었을 때 생각이 항상 많이 나고 제가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굉장히 검소하십니다.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볼 때마다 굉장히 검소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절약한다고 절약하고 뭐 살고 있지만은 처갓집 올 때마다 장인 장모님이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는 모습 그리고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장인 장모님처럼 더 검소하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더 헌신적으로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처갓집에 와서 제가 이런 결혼에 대한 콘텐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자녀분들, 결혼을 앞두신 자녀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녀분들한테 이런 생각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딸들한테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그 많은 목표들 중에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행동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루하루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빠로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아내한테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내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 제 두 딸하고 아이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장마 기간인데 많은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 피해 없이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평안해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 불행한 삶을 아마 살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제 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정말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